자, 다음은 나라 밖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미국 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내란 선동죄다. 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11일, 미국 시간 11일 탄핵 소추안 발의합니다. 20일 날 취임식이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뭐 열흘도 안 남았네요, 그럼. 9일 남겨놓고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의회 습격 사태 이후 총공세인데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남은 임기 열흘, 공화당은 일단 반대입니다. 상원은 퇴임 하루 전에 소집 예정. 그러니까 만약에 상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하루 남겨놓고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기 또 이게 대선 출마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아예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그런데요, 공화당에서도 다음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거는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시위대 의사당 점거 사태가 일부 트럼프 추종자들의 설당을 오히려 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상원에서 부결될 거니까 상원에서 또 된다 해도 하루밖에 뭐 의미가 없으니까 차기의 출마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거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이런 사람을 4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서 썼구나라는 거에 대한 자성 차원이다. 그러니까 실정을 부각해서 약간 자성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네요, 봅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미 재임 기간 중에 이미 한 차례 하원에서는 탄핵 통과된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스캔들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트럼프 유리하게 했다. 또 우크라이나 연관돼서 뭐 바이든 아들도 뭐 공격당하고 했죠. 하여튼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는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어요. 그러나 상원 가서 부결돼 버렸거든요. 그때는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자, 지금은 50대 50이 됐지만 그리고 이 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서 되지만 3분의 2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차기 출마를 막는다 이거보다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번 시위대의 의사당 점거를 보고 온 세계가 놀랐고 미국 내에서도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4년 동안 같이 있었나라는 거에 대한 자성 차원에서 저는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아직 걱정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취임식 습격일까? 트럼프 지지자 100만 민병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바이든 당선이 이제 대통령 되는 그 취임식이잖아요. 20일입니다. 거기에 또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지금요. 현재 편집위원. 이런 걱정까지 지금 미국이 하고 있군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굉장히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치안을 확실히 가동해서 사전에 막지 않을까. 그러겠죠.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또 실수를 한다면 미국의 위신이 아니죠. 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이니 이번에는 미국이 미국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치안을 확실히 해서 아마 저런 선전술적인 저런 행동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고 윤경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교훈은 선거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여태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런 행동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선거에서 뽑았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도 불미스러운 일로 퇴행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한 번 잘못하면 저렇게 비극이 잉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선거로 뽑혔어요. 선거로 뽑혀서 대통령이 된 건데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상태란 표현이라고 뭐라 그럴까? 이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AI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끌고 갈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AI인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로봇 택시 달리고 AI가 요리를 척척하는 세상 바꾸는 미래 기술이 성큼왔다.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가전쇼, 이번에 뭐 화상으로 열린다 그래요. CES죠. 가전쇼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AI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내용입니다. 인권? 듣기 싫은 말만 골라하네. 누가 AI에게 성차별과 혐오를 심었나? 위의 얘기는 AI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 프로그램, 앱이 있는데 그게 AI가 그 채팅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하고. 그럼 사람들이 질문하면 AI가 답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AI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권? 듣기 싫은 말만 골라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AI가.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한 기업이 이 챗봇, 채팅 로봇이잖아요. 챗봇을 개발했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한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페미니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말 뭐 싫다고. 이건 약간 편견, 뭐 차별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지금요. 자, 보겠습니다. 뭔가 실제 대화가 이루어진 그 내용을 학습을 한 거잖아요. AI가.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나쁜 말 하는 사람 탓이다. 이거 교육 필요하다. 사람이 말한 걸 다 학습을 한 거다 지금. 김종욱 교수님. 네. 이거 AI 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우려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현실로 터지는 겁니까 그럼? 뭐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닥쳐야 될 미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에 가면은 TV 틀어달라고 입으로 얘기하면 TV 틀어주는 상황인 거고요. 예. 가상과 현실이 이제 혼용되어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세상들은 아마 AI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소위 고용 시스템도 사회 시스템도 문화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 인간윤리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좀 기술윤리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 기술도 인간과 생명과 환경, 자연을 위해서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소위 우리와 같이 결합되는 인공지능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변해야겠죠. 저는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문화들, 시민사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문화들이 인공지능과 올바르게 결합될 수 있는 방식들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 윤리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마 그런 시스템들을 앞으로 같이 만들어내지 않게 된다면 아까 그 우리 문자 이런 거 본 것처럼 실제로 인간들의 모습이 AI를 통해서 수용되게 되는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AI 기술의 바로 거울, 그러니까 인간의 거울이 AI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들을 바꿔낼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어떤 매뉴얼, 문화, 그다음에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사람,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군요. 어떤 걸 학습시키냐가 또 중요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